오늘은 제 이야기랑 그리고 요즘에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걸 취업을 고민하기도 하고 창업을 고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취업한 상태인데 이직을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변동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제가 아무래도 좀 이것저것 좀 경험을 하면서 살아온 입장에서 그냥 내가 이것저것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정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뭔가를 선택하시거나 그러실 때 좀 제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준비했다고 하지만 실은 준비한 건 별로 없어요. 어차피 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지금 간단하게 메모를 했어요. 저는 이제 예전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기억을 막 계속해서 이런 되새기는지는 않거든요. 지난 일을 잘 생각하지 않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편이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편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도 옛날 얘기를 저한테 딱 했을 때 그렇게 딱 순간적으로 딱 떠올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가족들도 그렇고 약간 제가 어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이렇게 오래 뭐 이렇게 뭐 여러 번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걸어온 길인데도 메모를 해놨어.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공 자체가 대학교 때 실은 컴퓨터 공학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컴퓨터 공학 그리고 산업공학 이게 학부제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랑 좀 성향이 좀 안 맞는 거죠. 컴퓨터 앞에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런 것이 저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와 친구들은 그런 걸 즐겁게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뭐 즐거운 일만 쫓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것보다 다른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처음에는 복수 전공에 큰 꿈을 꾸었다가 이렇게 처참한 학점들을 보고 결국 이제 산업공학으로 졸업을 했죠. 그래서 이게 공학이면서도 실은 경영학이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경영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뭐 CEO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게 약간 이 베이스가 됐던 거거든요. 그 산업공학 베이스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은 항상 그 세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어쨌거나 아카데믹한 거, 학술적인 거 어쨌거나 계속해서 그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 사업적인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걸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뭐 캐스트? 아니면 뭐 컨텐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이렇게 복수 전공하면서 이 하던 그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위네프 방송을 했었더라고요. 취미로. 그것도 대학교 앞에 혼자 자취하는 친구네 집에 가서 그 친구 집에 있던 장비를 가지고 위네프 방송을 했고 그게 뭐 알게 모르게 좀 뭐 팬이라고 하면 좀 웃기고 그냥 좋아해주는 분이 생기면서 그냥 방송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유튜브 지금 하는 것처럼 전문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노래 사이사이에 그 제가 이제 말을 몇 마디 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했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위냄프 방송을 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원래부터 조금 재미를 느꼈었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이제 중간중간에 음악 이렇게 틀고 뭐 이렇게 토크하고 그런 게 이제 제 일종의 취미 생활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날짜가 정해지고 이래가지고 대학 그 학교 앞에 자취하는 그 친구네 집에 처음에는 그냥 놀러 갔다가 재미로 시작했던 게 그 친구 집이 제 방송실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는 이제 그 대신에 가면서 그 뇌물 아닌 뇌물들, 이게 식사거리를 사가지고 가서 그 친구한테 주고 거기서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가지 트랙이 처음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학교에 남아있던 이런 아카데믹한 저희 한 가지 트랙하고 컨텐츠를 개발하는 그 한 가지 트랙이 그때 처음 생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때 시작했구나. 네.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제가 컴퓨터공학에서 산업공학으로 옮겨가면서 확실히 좀 이 전환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처음부터 산업공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저를 좀 좋게 봐주셨던 교수님이 있었고 그 교수님 연구실로 가서
이제 석사 생활, 대학원 생활을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 대학원 생활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대학원 갔고 이런 뭐 석사, 박사 이런 걸 한 거를 후회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결국 결과론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물어보면 그 대학원을 가면 대학원에 가서 시장에 나가는 것만큼 또 치열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기간, 그러니까 물론 그 기간만큼의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 경쟁이 치열해져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그만큼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까지가 되고 나서 무언가 내가 다시 예전처럼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자리에 도전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고 자리는 좁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뭐 평균으로 따져보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취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면 취업을 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시는 게 나을지도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뭐 대학원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석박사를 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사업이에요. 물론 그 전에 되게 대학교 때 조그맣게 작게 했던 그런 사업들을 말고 뭐 고등학교 때 뭐 팔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본격적으로 그 직원들을 하고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한 게 제가 석사 때였었거든요. 석사 때 처음에는 그것도 참 그 뭐 운때라면 운때죠. 그냥 아시는 선배분이 자기가 어떤 프로젝트 그 다른 선배 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 공공기관에 국세청이었었긴 한데 공공기관에 프로젝트를 땄다. 그래서 거기에 좀 이름만 올려달라.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뭐 이름만 그냥 올려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약간 자문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진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네 회사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나가고 이제 어쨌건 제가 좀 우여곡절 그때 몇 주간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좋은 인상을 줬었겠죠. 그래서 제가 사업실을 차렸어요. 그냥 그 일을 그냥 하려고. 교수님한테 허락받고. 그래서 그 주식회사에 이 퍼센트도 교수님한테 좀 드리고 자문도 얻고 이러면서 겁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점으로 돌이켜보면 만약 지금의 저라면 그때 사업체를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창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게 그 당시에는 뭐 왜냐면 그때 저희 학교에 좀 유명한 선배 중에 프랜차이즈를 만드신 선배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막 학과생들이 농담으로 어디 취업 안 되면은 거기 가서 뭐 요리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닌데 저는 약간 좀 그 말을 그래도 우리가 좀 전공을 살려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좀 평소에 같이 잘 지내던 뭐 선후배님을 모시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회사를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 지금 와서 내가 그걸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들 것이며 그 길을 걷는 동안 내가 어떤 것을 잃을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만약 지금 시점에서 가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약간 군대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뭔지를 다 아는 시점에서 군대 다시 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건 좀이라고 말하겠지만 군대를 갔다 왔던 경험이나 그리고 만약 제가 직업군인으로서 살았어도 저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이제 회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시작되고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갑을병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갑이 있고 그리고 갑이 워낙에 큰 그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 밑에 이제 을이 있었죠. 을이 있고 그 을이 준 또 병이 있고 저희 회사는 정인 거예요. 그 큰 프로젝트에 통계적인 분석을 해서 예측 알고리즘을 짜기만 하는 팀인 거예요. 저희 회사는. 근데 워낙 특수한 거다 보니까 다른 회사가 쉽게 그런 걸 막 넘본다고 해야 되나? 잘 못하죠.
그 예측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없어, 그러니까 뭐 있었긴 한데 저희만큼 싼 회사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싸. 보통 제가 하는 거 다 이게 좀 저렴하니까. 음. 아, 여기 지금 뭐,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회사를 만들어도 결국 병정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제가 이따가 좀 할게요. 오늘 그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하려는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아카데미에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요. 아무튼 얘기를 보자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를 차려서 그 처음엔 잘 됐죠.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 누군가 창업을 저한테 컨설팅을 한다면 제가 그 뒤로 이제 경영학과 학생들을 가르치고 CEO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창업 컨설팅도 비슷하게 좀 하게 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창업을 해서 4년간 꾸렸던 회사를 운영했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회사는 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없어졌을 것 같죠? 없어졌을 줄 알았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 잘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분을 넘기고 나와서 근데 이제 대학으로 들어갔었죠. 어쨌건 이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뭐 1년이든 3년이든 비빌 언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회사를 창업하고 계획한 일이 아주 그냥 차근차근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게도 좀 큰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따면서 그게 연차 사업으로 이제 되면서 좀 회사가 뭐 키우지는 못할지언정 망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프로젝트가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달 하고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차 프로젝트를 하기 전까지 텀이 생겨요.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뭘 하느냐. 이제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참 힘든 긴 했었죠. 그래서 한 공공기관 말고 또 다른 공공기관, 뭐 국세청을 했으면 그다음 교통안전공단, 뭐 기상청 뭐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개를 뚫으면서 예측 알고리즘을 하고 그걸 넣는 팀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업을 이제 굴렸었는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게 잘 돌아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바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한다는 거는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일 말고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다른 일을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다른 일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이 시험이어도 게임 한 판 해도 되잖아요. 뉴스 좀 봐도 되잖아요. 청소 좀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하기 싫어.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을 하고 그때 이제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게, 제가 좀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던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제 제가 그때 막 소설도 쓰고 막 굉장히 막 취미생활을 해야겠다고 막 나 그렇게도 못하고 사업하니까 막 혼자 막 징징댔어요. 그 친구 앞에서. 아니, 그때 막 한창 막 지구 멸망 드립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지구도 멸망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농담처럼 말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좀 큰 병을 앓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루에 2시간만 그러면 멸망한다고 생각하고 그 2시간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아직도 좀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 2시간만 내가 좀 새로운 걸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서서히 좀 인생을 좀 다른 각도로 보게 되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정말 세상을 떠나면서 그 회사를 이제 넘기고 조금 욕심 버리고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접게 된 거죠. 그래서 사업을 접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너무 여유로워, 인생이. 그게 뭐 좋다는 건 아닌데, 인생이 너무 여유로워졌죠. 그 사업을 접고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그때 어떻게 보면 운 좋게 이제 자리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대학에서 강의를 그때 한 3년? 2, 3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경영학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 사업을 하다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 하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업을 하는 그 4년 동안에는 실은 그 프로젝트 그 중간에 사이 시간에 한 번씩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여유가 없거든요. 그냥 겁나 일을 해야 되죠. 겁나 일을.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되고. 어디 가서 이제 막 영업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대학을 가니까 좀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후임들하고 막 예전에 수다 떨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그때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었어요. 팟캐스트로 연애 상담을 하면서 뭐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팟캐스트로 해서 뭐 제법 좀 인기를 끌었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고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제가 그냥 살던 방이었는데 그 방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는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잘 수 있는 친구가 30명 정도 있으면 집이 없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집이 필요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았었던 사람이었는데 뭐 살다 보니까 뭐 집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 그 방과 집을 좀 개조를 해가지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래서 뭐 팟캐스트 들으시는 팬들 오셔서 뭐 커피도 한잔 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게 동네에서 한두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커피 한 잔 이렇게 팔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일종의 정말로 상업적인 카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되고 그래서 뭐 공간을 넓히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실제로 카페처럼 운영이 되고 막 공간 대여도 하고 이렇게 좀 된 거죠. 그래서 그 카페를 처음에 운영하는 동안은 저는 집이 없었어요. 그게 제 집이었으니까. 밤에 카페에서 잤어요, 그냥. 그렇게 카페에서 자고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해서 지금은 어머니가 다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지냈었죠. 뭐 막 여유 있어서 막 카페를 한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카페가 뭐 꿈이었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어이구 어떻게 그 처음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카페도 기획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는데 기획한 거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커피를 만들 줄도 몰라가지고 뭐 아는 지인한테 도움을 받고 막 이랬는데 그 지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그 모카포트 그걸로 해서 한 잔씩 어차피 손님 별로 안 올 거니까 한 잔씩 끓여서 팔아라. 아니면 뭐 그냥 차라리 믹스커피 놓고 그 각자 알아서 팔아 그 타갖고 먹고 이렇게 하게 해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인 카페도 생각하게 됐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어디 강의를 가면 가끔 지방대로 강의를 가기도 하는데 지방 들어 강의 가면 보통 이제 하루 만에 안 끝내거든요. 이틀 강의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하루 강의하고 올라오면 시간 낭비니까 이틀로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틀 동안 그러면 카페 안 할 거냐,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카페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되고, 또 모이시는 분들끼리 또 친해져서 또 모임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석박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끊기지 않고 이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업적인 것도 저는 그 예전에 IT 컨설팅 사업을 접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하나의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LBC 카페가 되고, LBC 아카데미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교육 사업을, 저도 모르게 교육 사업과 이런, 뭐랄까요,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 되게 좀 낯간지럽지만,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엔 유튜브 안에 팟캐스트만 있었지만 그게 세 가지 트랙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그 세 가지 트랙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쭉쭉쭉 해보니까 어떤 거는 중간중간에 끊기기도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트랙으로 보면 계속 이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네? 근데 이게 마치 남의 것처럼 이렇게 살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해보는데 약간 내가 이랬었구나. 어쨌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유튜브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유튜브 위주가 아니었었어요. 팟캐스트에 있던 콘텐츠에 그냥 사진만 몇 개 넣고 유튜브에 그냥 올리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던 분들이 고맙게도 유튜브의 영상도 보러 와주시면서 구독자가 좀 늘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LBC의 콘텐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띠게 된 것도 좀 그런 원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죠. 그래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좀 채널을 좀 나누더라도 아까 말했던 엑스파일 채널도 새로 내년에 다시 만드는 것, 그리고 이번에 연애 상담만 따로 해서 채널로 뽑아서 닥치근의 채널로 만든 것,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채널마다 색깔을 좀 정해서 가는 게 유튜브 콘텐츠에는 유튜브 플랫폼에는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나눈 거죠. 아무튼 그래서 뭐 그때 뭐 MBC 능력자들도 나가고 막 그랬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이제 책을 그때쯤에 쓴 것 같아요. 그때 좀 여유도 있고 그 박사 따기 직전에 박사 따기 직전에 여유 있었다고 하면 욕 먹을 텐데 박사 직전에 여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박사 따기 한참 전에 박사 준비하면서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사 힘들었어요. 네. 안 그러면 교수님들 쉬었다고 하는 교수님들 혼나니까 쉽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훔치는 대화법 책을 썼었고, 그리고 그 책을 쓰고는 그 제가 이제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메인 스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큰 교육 단체는, 큰 교육 업체는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는지가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건 대학에서 가르쳤고 어쩌면 공공기관에 있는 컨설팅을 했었지, 그런 그 다른 어떻게 보면 이런 B2C 교육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다른 그런 교육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IGM 세계경영연구원을 알게 되고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정규적인 입사치고는 좀 늦었는데 그때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때도 이제 제 개인 사업은 유지되고 있었고 유튜브도 유지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취업을 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전환점이 돼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GM은 그 당시에만 해도 뭐 10년 넘게 이미 CEO들 교육하고 있던 업체였었고, 그 기업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비싼 강의료를 받는 그런 이제 회사였었죠. 지금은 이제 좀 그 회사가 매각이 되고 막 이러면서 좀 예전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나왔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입사를 해서 교수 역할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교수 그 단체 그쪽 교수 뭐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교수 본부에서. 그러면서 좀 아무래도 사원들은, 직원들은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조금 소통이 되는 제가 좀 직원들 팀장급으로 가게 되고, 근데 어떻게 운 좋게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운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 위에 계시던 본부장님들이 2달 못 버티고 나가고 2달 못 버티고 나가려면서 처처처처 나가다가 제가 이제 2달 만에, 입사한 지 2달 만에 본부장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거의 하여튼 뭐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회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강의하고 이런 교수로 들어갔다가 2달 후에는 이제 임원으로서 임원진 회의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 정도 기업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그때 IGM에서 배웠던 그런 어떻게 보면 강의 스킬 아니면 뭐 기업 운영 스킬,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제 강의 자체가 조금 더 나아진 면도 있죠. 어쨌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해드릴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집중해 봐야죠. 우리가 이제 추석을 또 보냈잖아요. 추석을 보내면서 친척들 모이고 이러면서 또 너 장래는 어떻게 살 거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건 오늘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뭐 저는 어떻게 살아왔다 뭐 이런 얘기에 썰을 푸는 거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쩌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좀 길게 풀었는데, 저는 이제 앞서도 말한 것처럼 저의 이제 지난 일을 그렇게 막 깊이 생각하는 편은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창업할까요, 취업할까요가 많아요, 요즘에는. 창업할까요, 취업할까요? 근데 뭐 제가 지금 제 인생에서 드린 것처럼, 만약 진짜로 빡세게 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2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근데 2가지를 다 도전하는 만큼 리스크가 2배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큰 것을 이뤄내지 않고,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네, 취업도 안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친구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취업의 단점, 그러니까 취업을 했을 때 단점을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좀 느꼈던 걸 생각해 보면, 취업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받는 스트레스는, 제가 이제 사업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나 자신이 약간 소모품이 된다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해서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이런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전을 이뤄줄 사람을 뽑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던 일을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잘하는 일 하나만 빡세게 시킬 거잖아요. 당연히 뭐 그 사람이랑 평생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내 퍼즐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고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당연한데 또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소모품으로 취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뭐 소모품이란 쓰다 버린다는 느낌이지만 뭐 버리지 않더라도 어쨌건 그거의 하나의 그 부품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취업은 어쨌거나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차원인 거죠. 왜냐면 내가 그만큼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안전망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괴로운 부분일 수 있죠. 누군가는 절대 못 견디는 일이고 누군가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할래 창업할래 하면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죠. 그 울타리라는 차원에서 울타리에 들어가고 싶은지 안 들어가고 싶은지 내가 책임을 지고 싶은지 안 지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죠. 박사를 따면 프리랜서로 로우 데이터 받아서 연구하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직업은 있죠. 있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뭘 하든 간에 영업에 달려있는 면도 있긴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어쨌건 취업을 하게 되면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을 사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해보고 취업도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게 이런 측면이 있고 이건 이런 측면이 있구나, 이건 이런 걸 감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만약 취업만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창업해서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 후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은 그게 절대 후회가 남을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주위에서 창업해서 성공한 친구들은 성공한 친구니까 내 눈에 띄는 걸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근데 창업의 그러면 단점은 뭐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냐? 일단 뭐 요즘에 뭐 워라밸 얘기 많잖아요. 근데 일단 워라밸은 없어요. 워라밸은 없어요. 그냥 회사가 인생이에요. 회사가 인생. 우리가 막 옛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삼국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요즘에 싫어하는데 되게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적군을 해치고 돌아온 조은과 유비의 사례. 그래서 유비는 자기 자식을 실제로 던지지는 않았겠지만 던지고 자기의 장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뭐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유비의 기업이에요. 자기 자식을 내던지더라도 자기의 직원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기업인 거예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라이프 없어요. 라이프가 없습니다. 라이프가 있으면 내 라이프를 즐길 때 내 직원들은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괴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래도 가족이 우선이지 내 인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 창업하면 안 돼요. 프리랜서는 괜찮지. 1인 창업까지는 괜찮아도 왜냐면 언제든지 일을 접고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직원이 한번 들어오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생겨나는 순간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없어. 근데 어쨌건 뭐 창업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워라밸이 없어요. 워라밸이 있는 그런 직원을 둔 창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처음에 내가 창업해서 3년간 살아남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운이 좋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런 CEO들을 강의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그러신 분들은 없었어요. 저도 못 그랬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창업을 해서 워라밸을 지키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이 내 주위에만 없는 건가? SNS만 존재하고 내 주위에만 없는 건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들죠. 내 주위에는 저런 사람들만 모이는 건가? 저런 사람들만 내 강의를 이렇게 이 새벽에 조찬에 와가지고 듣고 또다시 일하러 하러 가는 건가? 잠도 못 자고 와서 아침에 강의를 듣고 저렇게 살아는 사람이 내 주위에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책임져야 될 사안이 너무 많아지죠. 그 당시에 제가 자꾸 오늘 방송이 좀 약간 라떼는 말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제가 몇 년간 몰았던 차를 팔았었어요.
차를 팔아서 직원들 월급 주고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돈을 이제 벌고 이제 좀 그렇게 됐었죠. 근데 이제 그게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제가 차렸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공공기업은 제때 돈을 줍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면 돈을 약간 뭐 늦게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현금 흐름이 막히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 되면 아유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 겉으로 눕지만 밤엔 잠이 안 와. 아우 제가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한 건데 그래서 막 지금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게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잘하는 일이고 즐거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잘하고 누가 즐거운 일이냐는 거죠. 창업을 했는데 내가 즐거운 일을 한다? 그럼 직원들이 즐거운 일을 한다? 그럼 대표는 누가 즐거울 거냐는 거죠. 예. 결국은 창업을 한 사람은 직원들이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직원들은 뭘로 즐거워하느냐? 여러분들은 언제 즐거우세요?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일할 때, 어디에 소속돼 있을 때 칭찬받으면 물론 즐겁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많이 하잖아요. 제때 들어오는 월급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약속한 걸 지켜주어야 그게 즐거운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대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즐거운 일을 하는 거고 직원들이 즐거운 일은 회사의 매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일이죠. 그건 결국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일하고는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업의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죠. 그래서 내가 즐거운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창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아, 절대 안 된다고. 창업은 절대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다고 말리죠. 그래서 어쨌건 막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사업의 꽃은 영업이다고. 근데 이제 영업이 뭐 아름다운 일을 해서 영업이 아니라 꽃이라는 거는 어쨌건 그것을 생명체를 유지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피어야 되는 거 무조건. 그래서 영업은 그 회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회사를 유지시키려면 결국 그 창업한 사람이 영업하러 다녀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정말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약간 그런 예술가적인 마인드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업가의 마인드로. 그래서 제가 다시 만약 그 상황에서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겪지 않고 이 성향의 내가 그 시점으로 가서 창업을 하려고 하면 안 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처럼 많은 걸 겪고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보다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영업은 뭐 이 말을 잘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말을 잘해야 유리한 것 있지만 말을 잘해야 유리한 건 있지만 말을 잘 못해도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더 신뢰를 주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뭐 상대가 원하는 걸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방식으로 하기도 해요. 뭐 영업하는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거래했던 좀 큰 그 통계 패키지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패키지 회사에는 투탑의 영업맨들이 있었어요. 투탑의 영업맨들이 있었는데 둘 다 저보다 좀 비슷한 또래였어요. 어쨌건 셋이 다 비슷한 또래여가지고 사석에서는 좀 친한 뭐 그렇게 친하진 않아도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사이였는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영업 스타일을 가졌어요. 한 사람은 술을 엄청나게 잘 마시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말도 잘하고 잘 놀고 완전 이런 캐릭터고 이쪽 사람은 옷부터 달라요. 깔끔하게 입고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만년필이든 뭐든 그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고급스럽게 딱 차려입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둘 다 영업을 되게 잘했어요.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이 둘은 안 친해. 서로 맨날 욕해. 이 사람이랑 만나서 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차를 마시면 얘 뭐 욕까지는 아니고 얘 좀 별론 것 같아. 라고 말하진 않았다고 해야겠네요. 라고 말하진 않았고 그냥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이쪽도 그렇고. 근데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이 두 사람이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거죠. 살아남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맞는 걸 찾아야죠. 내가 조금 좀 뭐 이 친구 허술했다는 건 아니고 좀 허술해도 술자리에서 이렇게 형님 동생 하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좀 정보도 얻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런 관계면 이 방법이 좋고 내가 이런 거 없이 나는 모든 걸 디테일하게 딱 짜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거 딱 해주고 어느 거 하나 허투루 하지 않는 이 이미지를 심음으로써 그렇게 신뢰를 쌓는다. 뭐 이것도 방법인 거죠. 둘 다 좋은 거죠. 어쨌건 저한테 이제 직접 영업을 하셨냐고 했는데 영업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영업을 해야 될 때가 무조건 있어요.
심지어 IGM에서 제가 본부장 일을 하면서도 영업해야 돼요. 왜냐면 기업에다가 강의를 팔아야 되고, 저는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 컨텐츠나 아니면 그런 온라인 툴 같은 걸 팔아야 됐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 툴 같은 거를 팔아야 됐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나와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수님들은 안 했어요. 근데 나는 본부장이었으니까 했어야지. 그래서 이제 어쨌건 직접 가서 제가 이제 시험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왜 그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 수 있고 이것이 이런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가르치고, 막 그런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물론 영업도 두 가지 스타일, 방금 말한 이런 두 가지 말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방금 아까 말했던 이 두 친구처럼 그 고객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직접 상품을 파는 그런 영업이 있고, 이제 제가 이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했던 일종의 뭐 기술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론을 설명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분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이제 그런 뭐 시연을 하고 이런 그런 또 영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과정에 따라서는 양쪽을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CEO는 다 해야 돼. 창업하면 다 해야 돼.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우리 가서 우리 직원들 줄 거 아니에요. 직원들 그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술을 싫어해도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고객이 술을 원하면 뭐 마셔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거절할 수도 있어요.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 기회가 있으면 마셔서 친해질 수 있으면 친해지는 거죠. 그게 뭐 나중에 나쁠 거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게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해요. 실은 이게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실은 가장 내가 남 눈치들을 봐야 돼. 직원 눈치 봐야 되죠. 고객 눈치 봐야 되죠. 집에 하여튼 여러 가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야 돼. 그런 것들이 창업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죠. 일을 즐거운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창업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창업은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지, 그냥. 왜냐면 다 해야 되니까,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든. 내가 뭐, 유머러스하고 회의 시간도 뭐 짧게 하고 이런, 그런 복지적인 차원에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친구들이 평소에 회사 밖에 나가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재밌는 일이잖아요. 회사를 재밌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매출을 올려야 돼. 가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런 게 참 힘들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 그 얘기를 봤어요. 이게 사업을 야구에 비유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막 투수를 하고 싶어요. 딱 마운드 가운데 서가지고 공을 막 엄청 잘 던지고 싶어요. 실제로 잘 던져. 그런데 나보다 더 잘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타자도 해야 되는 거고,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죠.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근데 만약 진짜로 자기가 공도 제일 잘 던져, 에이스야. 타자도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해. 그래서 내가 나가서 공을 던지면 상대를 0점으로 막을 수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또 항상 홈런을 치니까 거기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솔직히 사업을 해요? 그럼 뭐하러 사업을 해? 그냥 혼자서 프리랜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자기를 도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그건 1인 사업체에서 이제 일종의 하는 거죠. 근데 창업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결국은 운이 잘 따라야 되죠. 운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모든 걸 갖추고 도전하면 늦고,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거를 고려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이거는 내가 진짜 여기서 똥을 싸질러도 굶어 죽진 않겠다 싶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걸 위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좋은 거냐, 아니면 직접 다 해야 되는 거냐라는 말이죠. 창업을 해서 할 때도 결국 두 가지가 다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CEO 분들을 보면, 요즘에는 뭐 위임을 잘하는 게 좋다라고 말은 들은 책에서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CEO 분들을 보면 꼭 위임을 잘하는 분들이 그 경영을 잘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으면 위임을 잘한다라는 건 결국 세세한 거를 하지 않고 무언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그냥 맡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좋은 면에서는 그 스스로의 결정 피로를 낮춘다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세한 거 선택은 굳이 안 하고 나는 중요한 것만 딱딱 선택하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뭐 옷도 그냥 그 옷장 보면 한 벌이야. 아니 한 벌이 아니라 여러 벌인데 한 가지야. 고를 필요도 없어요. 딱 고를 딱 입는 거죠. 그런 결정 피로를 낮춘다는 차원에서는 이제 위임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위임을 해서 많이 잘 돌아가면 이제 기업이 크게 운영되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된 방식인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게 세련된 방식으로 살아남을 확률이 생각보다 작다라는 거죠. 내가 그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위임을 하면 그 일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내가 제대로 된 가격에 그걸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식당을 해도, 식당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쵸?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저 식당을 했을 때, 그런 재료 같은 걸 살 때도 누군가한테 맡기면 제대로 못 사요. 내가 가야 돼. 내가 아침에 가서 재료 보고 사야 돼. 그리고 재료 보고 살 때도 거기 매장 단골이라고 믿나? 단골이 제일 속이는 거 아시죠? 아, 이거 이런 말은 좀 그런가?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경제학 법칙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나는 단골을 속여라야,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왜냐면 단골만큼 잘 속는 사람이 없거든요. 가격 후려치기가 쉬운 사람이 없어요. 나를 믿으니까. 그래서 다 계속 따져봐야 돼요. 따져보고 가서 얼굴 도장 찍고 그래야지 나한테 좋은 거 주지. 그래야 우리 식당이 잘 되지. 사람들이 우리 거 맛있다 그러지. 그게 유지되지. 근데 이걸 위임해서 된다? 위임할 거면 내 식료품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장장한테 위임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성공하는 게 위임을 잘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언젠가는 위임을 해야 되는 시점은 오지만, 위임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창업을 해서 세팅을 해나가면 내가 모르는 분야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가 못하는 건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결정 피로도 낮추고 나는 결정만 해야 되는 시점에 와야 되는 건 맞는데,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위임을 하기가 너무 위험성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 위임이 나쁘다고 강의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한다. 내가 직원보다 포토샵을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는데 더 센스 있는 결과를 나오게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결과물을 비교하고 어느 게 더 좋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할 정도,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걸리겠구나라는 걸 예상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컴퓨터에 포토샵이 안 깔려있다 한들 내가 포토샵을 직접 안 한다고 한들 그런 감각이 생길 정도로 그거를 경험해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워는 놔야 돼. 내가 아는 걸 시켜야 돼. 근데 이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임원을 두는 거예요. 임원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운이 좋아야 되죠. 임원도 운이 좋아야 되는데, 경영진 아니면 회사 대표의 말을 제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봤을 때 저렇게 능력 없는 사람이 왜 임원이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회사 대표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의 생각을 밑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임원을 두고 임원한테 이제 그 위임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쉽냐고요. 내가 모르는 일 갖고 하면 당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위임을 너무 많이 하면 이게 너무 지출이 커지는, 오히려 처음에 이제 내 인생에 더 워라밸도 맞춰지고 그럴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아닌 거죠. 직접 할 때는 일에 대해서 알고 세세한 거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진짜로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책임감을 안 가져. 떠넘기기 바쁘고, 그리고 직원들이 피곤해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걸 직접 하는 대표만큼 피곤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한 거죠. 대표님은 이렇게 딱 큰 일 하고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은 다 할 줄 알되 한 발 물러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좀 뭐랄까, 좀 맨파워를 좀 심어주고, 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나중 일이죠. 어쨌건 그 정도 이제 살아남고 나면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가 다 생기니까, 그때 여기서부터는 뭐 좀 주제넘은 참견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더 말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또 좀 고민이 되실 만한 게, 요즘에 저도 이제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아웃소싱을 할 거냐, 직원을 쓸 거냐의 시점이 와요. 이거 다 그냥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르바이트 시키거나, 프리랜서 시키거나,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다 정직원으로 끌어안고 갈 거냐. 이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 봤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확실한 건, 업무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아웃소싱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업무를 시킬지, 어느 기간 동안 시킬지,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모르고 외부에다 주거나 그걸 아웃소싱 시키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또 막 지금 당장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그린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든 걸 갖추기 위해서 직원을 다 데리고 가는 거는, 그거는 직원들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처음부터 고정비를 너무 올려버리면 이게 회사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거든요. 그때 뭐 환경 변화도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뭐 코로나가 터진다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생각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전환이 안 돼요. 일이 그게 너무 오래 걸려. 그런 일들. 그럼 직원들한테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균형을 좀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강의나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다른 CEO분들한테 할 때는, 뭐 이제 이런 크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라, 이런 뭐 데이터베이스 크라우드 시스템 말고 군중을 이용해서 이런 아웃소싱 효과를 내는 막 그런 뭐 기술적인 걸 막 가르쳐 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뭐랄까, 그런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그런 뭐 CEO분들한테 강의했던 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아무튼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남들이 다 하는 거 할 거냐, 남들이 안 하는 거 할 거냐인데, 이거는 자기의 성격이 말해줄 거예요. 내가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해야지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해도 마음이 안 시켜서 못해요. 결국 이거는 자기의 성향대로 가는 거긴 한데, 왜냐면 남들이 안 하는 거가 아니면 일을 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들. 남들이 다 하는 거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게 좀, 미래가 좀 차라리 불안정해도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꾸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남들이 안 하는 건 나는 하는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잘 따져봐야 되는 차원이 되는 거죠. 왜 안 하겠어요? 안 되니까 안 하겠지. 정말로 그 세상에 수많은 몇십억 인구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 한 번 안 생각해 봤을까? 생각해보면, 그런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